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 소설이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이 가진 타이틀을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야기 1위. 아니, 거의 3,000년이나 된 영웅의 귀향 이야기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최고의 이야기로 꼽히는 걸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엄청난 생명력, 그 비밀을 알려면요, 먼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머나먼 섬의 포로로 잡혀 있고, 그의 고향 이타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왕이 없는 나라에 무려 108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몰려와서 왕비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시작부터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칼립소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생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시련들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외눈박이의 거인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해야 했고요. 부하들이 돼지로 변해버리는 마녀 키르케의 섬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죠. 심지어 죽은 자들의 세계, 저승까지 가서 예언을 구하고 들으면 누구든 죽게 된다는 그 유명한 세이렌의 노래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정말 지혜와 끈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그가 겪은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마지막 도움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장 큰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내가 돌아왔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로 변장해서 자기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누가 끝까지 충신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 아내와 왕자를 노리는 저 배신자들 편에 섰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니, 근데 혼자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영리하게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지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아내 페넬로페가 묘안을 냅니다. 누구든 내 남편의 활을 당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당연히 1,008명의 구원자들은 비웃으며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바로 그때 남루란 거지 행색의 오디세우스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쉽게 그 활을 당기고 심지어 도끼 12개를 꿰뚫는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들과 함께 그 오만했던 구원자들을 모조리 처단해버리죠. 정말 통쾌한 역전극이에요. 근데 모든 게 끝나고 아내와 재회하는 순간에도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 페넬로페가 진짜 내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둘만 아는 비밀을 묻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그들의 침대는 절대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의 사랑과 믿음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둘만이 공유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 자체도 정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오디세이아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불리냐면요, 바로 그 이야기의 구조와 핵심 주제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후대 이야기들의 원형, 즉 청사진이 되었거든요.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노스토스, 바로 귀향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집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갖 시련을 겪고 다시 원래의 나 자신, 온전한 나의 정체성과 자리를 되찾는다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크세니아, 우리말로 하면 환대의 법칙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신성한 의무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환대라는 규칙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어기면 또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오디세우스를 극진히 대접하고 무사히 집으로 보내준 파이아케스인들은 신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손님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먹은 키크롭스는 어떻게 됐죠? 결국 눈이 멀고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고대의 이야기 구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청사진이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야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유명한 소설 율리시스도 사실은 오디세이아의 현대판이고요. 마거렛 애트우드는 아내 페넬로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썼고,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 오형제여 어디에 있는가도 대놓고 오디세이아를 따라가죠. 최근에는 매들린 밀러의 소설 키르케처럼 특정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재창조하기도 합니다. 정말 끝이 없죠. 결국 오디세아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겁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친 후에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네요.